휴일 수당을 살펴보면 만약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1일 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 8시가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유급휴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대체휴일과 관련하여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예전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는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의 휴무 여부가 조금씩 상이하였는데요.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0년에는 근로자 300인 이상일 경우에 적용이 되었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에도 적용이 되도록 변경되었는데 올해 2022년 새해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은 명절, 설, 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는데요. 대체 공휴일이 있는 휴일의 경우 의무적으로 쉬는 날에는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수당을 살펴보면 만약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1일 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 8시가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 대체로 다른 요일로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로 특정을 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할 휴일을 특정하여 미리 24시간 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요.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단 변경된 대체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일은 가산수당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절 8월 15일을 8월 17일로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8월 17일이 휴일이 되고요. 8월 15일과 8월 17일 모두 일을 하였다면 1일 8시간 이내에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근로기준법이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알고 계신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시청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인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임금채권 보장법인데요.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의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 진행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데요. 최저임금이 110% 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만 4,728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확정 판결이 없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 대지급금, 소액 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애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11월 19일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은 첫 번째로 부당해고, 구제,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하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사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데요.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 부과 기준은 11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행강제금 위반 행위별 부과상한액도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표를 잠깐 멈추시고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다음은 급여 명세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화 및 기재사항 변경, 그리고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이 변경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교부하도록 시행되는데요.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도록 변경되고, 기존에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따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급여 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신설이 되는데요. 급여 명세서에서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됐으며, 다음 10가지 항목이 반드시 급여 명세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의 업무 시작 변경 허용 예외 사유 등인데요. 11월 19일부터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서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 시각 변경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업무 시각 변경 신청의 허용 예외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했으며,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정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급여 명세서 발급이나 필수 기재사항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11월 19일부터는 급여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급여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차, 2차, 3차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해당 표를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